오늘은 윤석열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중 공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법한 그런 횡포를 부리는데도 검찰총장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상관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나쁘다. 흔한 말로 또 불복종 혹은 항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관인가 그것을 밝혀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도 제대로 실제로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진짜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불분명한 정보들을 한 번에 깨뜨리고 바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을 보기로 하죠. 정부조직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법률을 읽을 때 항상 제1조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제1조는 정부조직법 전체의 한계를 규정한 목적 조문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행정사무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대놓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의 목적은 국가행정사무다. 그렇죠. 국가사법사무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같은 법 제32조에서 법무부를 규정합니다. 제32조 제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검찰, 이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문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법무부에 관한 제32조 이것은 정부조직법 안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렇다면 제1조 속에 이것이 포섭이 돼야 한다. 제1조의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1조에서는 국가행정사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 그것을 관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검찰에 관한 국가사법사무는 관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행정사무 그리고 국가사법사무 이 둘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이 강의를 끝까지 집중하고 또 함께 논의에 참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답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에 관한 제32조 제2항을 보기로 합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 짧은 조문에는 제법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기로 하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 중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1항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중에서 검사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에게서 뚝 떼어내서 검찰청에 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2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제2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검찰청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소속된다 하는 거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이 있다. 이것은 구별이 되는구나. 같은 말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청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검사에 관한 사무는 검찰에 관한 사무 중 국가행정사무가 아닌 모양이다.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논리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관한 사무 중 국가행정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돼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분할 것이 법무부에 소속돼 있다. 이러면 또 가위표가 되겠죠. 그런데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없고 검찰청에만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전의 강의에서 검찰청에 관한 것은 그 근거법이 있다. 그 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 대한 제32조에 1, 2, 3항이 있는데 그 중에 1항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고 사실은 2항과 3항은 검찰청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제3항입니다.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바로 검찰청 법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의 조직, 그것을 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조직법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을 우리가 헌법을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는데 그때 C를 대문자로 쓰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조직법 할 때 역시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면서 소문자로 써서 그것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 정부조직법도 조직법이죠. 그렇다면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은 조직법이라는 점에서 동급인 법률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맘대로 그것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하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에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라 하는 그런 그 한계를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따지면은 어떤 권력 배분 관계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조직법을 손을 댄다든지 또 정치적인 논의를 해서 이것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결국 검찰청이라는 것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상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좀 긴장을 해서 세밀하게 명확하게 분류를 하기로 합시다. 이럴 때 상관이라는 말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청이 소속돼 있다. 그래서 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속돼 있다. 그런데 이게 소속돼 있으면 바로 그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상관이 있을 것이고 그냥 그 계통만 상관이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검찰청의 상관이라고 말을 한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한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통상 100% 상관, 상하관계, 명령복종관계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소속되어 있다. 어느 부서에 어느 곳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고유 사무인 검사에 관한 사무 거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법에서도 밝히고 있고 또 검찰청은 별도로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법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상관이다 혹은 윤석열 총장의 상관이다 하는 것은 조금 세모 표시 정도를 해둬야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안마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한간에서 말하는 당연히 장관이 높지 하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검찰청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찰청법도 조문 몇 개 정도는 살펴봐야 하겠죠. 검찰청법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검찰청 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검찰청의 조직, 검찰청의 직무 범위, 검찰청의 인사, 사람을 쓰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규정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검찰인데 그러면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했으니까 검찰청의 그 행정사무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관장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률이 있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법률에서 A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청에 관한 사무 중에 국가행정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관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청법의 효력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법에 따라서 개별 그 사항들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정한 것만 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부분은. 제2조 검찰청법 제2조 제1항입니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제 검사의 사무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에서 검사에 관한 사무라고 했던 바로 이것을 맡게 하려고 검찰청 법을 만들어서 검찰청을 설치한다. 그랬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검사에 관한 사무는 검찰청이 총괄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다시 해보기로 하죠.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에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좁혀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법조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검찰청법 제8조의 조문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여기 규정해 놓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검찰 사무라는 것과 검찰청 사무라는 것은 구분을 해야겠다. 그런 점들. 이 법률 용어는 용어 하나하나마다 뜻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랬죠. 이어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잘못 알게 되니까. 혹시 이 조문을 보고 국어 문장 해석하듯이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씨 수사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100% 틀린 겁니다. 이제 제대로 보기로 합시다. 우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은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서 그러한 관장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바로 그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때 검찰은 검찰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검찰청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는 알고 있죠. 이 검찰청 사무의 그 주된 사무가 검사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초에 틀린 것이 되죠. 검찰청 사무는 크게 검사에 관한 사무가 있고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크게 둘로만 나누면 그렇게 된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자기 권한이 있어야 하겠죠. 이 장관의 권한은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청은 검찰청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면 검찰청 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놓아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 겁니다.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이면서 검찰청 법에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검찰청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러면은 검찰청에서 하는 검찰 사무는 검찰총장이 총괄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검찰총장이 총괄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크게 봐서 검찰청이 아니라 이 국가의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법에 보니까 검찰청의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이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에 있어서의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는 관장할 수 없다. 이제 개별 조문으로 요거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검찰청법 제8조에서 이제 가장 국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통상 쓰는 말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도 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동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 있으면은 손을 대야 그 물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뭐 장풍이나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손을 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손을 댈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아니 거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겁니다. 학교에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수업을 되게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으니까 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수업을 맡아서 가르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수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를 일반적으로라고 이해를 하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검사에게는 국가행정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칙 이런 거를 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얼마나 친절한지 또 미담이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근무 평가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걸 집어넣겠다고 지금 개정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라고 하는 데에는 결국은 검찰청에 대한 관장권 그게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이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 그는 검찰청을 대표하죠. 검사를 대표하는 면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검찰청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뭔가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이 검찰청법 제8조의 후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하는 검찰에 관한 국가행정사무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즉 검사에 관한 사무는 내내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꼼꼼히 잘 듣고 반복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매우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한마디로 이것을 줄이면은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는 손대면 안 된다. 간단하죠. 그 부분입니다. 검사에 관한 사무는 결국은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상의 기관이죠.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국가사법사무는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차이가 이 부분인 것이죠. 검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법사무에 걸쳐져 있다. 사법부하고 연결이 돼서 그 중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검찰이다. 이 검찰은 아주 특이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외과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사업이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는 하지만 병원 자체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 벌고자 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 외과병원에 원무과가 있죠. 돈을 다루고 관리하는 원무과에 추미애 과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추미애 원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잘 관리되고 병원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원무과에 돈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를 보러 가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외과니까 외과 의사 1, 외과 의사 2, 3, 4, 5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과 의사 전체를 통할하는 외과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외과 의사이죠. 그 외과 과장인 닥터, 그가 윤석열 의사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과 의사들은 환자 치료가 중요하죠. 병원이 돈을 얼마 버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의사도 있겠지만 원래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서 치유시키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외과 과장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이 과장이라는 직책은 의사들을 통할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행정사무, 자기들이 해줘야 할 행정사무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로서는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그 진료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 전문가이면서 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됩니다. 병을 진단하고 이것을 수술할 것인지 약물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면은 직접 집도하고 시술을 하고 하는 것은 모두 외과 의사가 결정하고 외과 의사가 그 업무를 처리하죠. 그런데 원무과장 추미애는 지금 진료 중인 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검사가 아니죠. 과거의 검사 이런 것이 아니고 현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무과장 추미애는 외과 의사의 일에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는 어떤 질환이다. 그거를 원무과장이 와서 다른 질환이라고 해라. 내가 보기엔 이거 같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로 검찰청에서 하는 그 검사에 관한 사무, 이거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독립이 보장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검사의 독립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무과장 추미애가 이렇게 간섭을 못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법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편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은 외과과장 윤석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병원의 그 행정사무 직급에서 윤석열보다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하급인 이성윤이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이 닥터는, 이 의사는 환자 진료보다 추미애 원무과장의 뜻에 맞춰서 외과 의사 1이 어떤 환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술실을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수술실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미루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단지 수술실 사용을 빨리 안 해줬을 뿐이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외과 의사 1은 환자 진료를 하는데 방해를 받은 것이죠. 그 환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적기에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편법인데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외과 의사의 사무에 관여한 것이 돼버리죠. 근래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식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법무부가 검사에 관한 사무에 손을 댄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독립, 검찰청이 하는 그 검사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어떤 존재인가? 검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지 범죄자를 잡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영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검사와 법관이 이 둘에게 그 판단을 맡깁니다. 헌법이 그렇게 한 겁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임무를 우선 검사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검사가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그 결정에 참가를 하는 것이니까 이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국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어느 법 제 몇 조에서 내가 한 행위가 옳다 하고 쓰여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애초에 법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서로 그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할까, 화합을 하고 있다고 할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로 화합을 하면서 헌법을 지키는,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라볼 때는 항상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법과 저 법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자세로 그 법을 대하는 것이 법을 바로 이해하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장에 대한 헌법의 의지, 그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에게도 그 권한을 달라. 이런 천박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 청구라는 것은 검사의 권한, 권력, 이것이 아닌 겁니다. 헌법이 그들에게 정의를 지켜라 하고 임무를 부과한 것이지 검사가 그것을 자기의 권능으로 들고 흔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주 흔한 말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한, 귀한 그런 말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검사 선서에 관한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권을 수호한다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지 청와대라든지 고위공직자, 이런 국민의 일꾼,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자다, 고위공직자다 이러면서 주인 앞에 자기들의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그런 특권층들의 인권 수호에 헌신을 하라 하는 뜻은 아닌 겁니다. 검찰청법 제36조 제2항은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검사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 대상인 공무원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맡은 임무가 아주 중할 때, 그럴 때 탄핵을 하죠. 그런가 하면 검사의 봉급과 보수, 흔히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정원, 검사는 총 인원 몇 명이다. 이것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징계, 이것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다음에 오는 법률로 이것을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에 대한 대우, 검사를 규율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 시스템은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검사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의 어느 편에 붙지 말고 항상 헌법과 법률만 바라보고 그것만 준수하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어느 일부 국민이 아니라 억울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검사는 독립하라. 어디에도 붙어있지 마라. 누구와도 적이 되지 마라.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국가행정사무하고 국가사법사무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랬는데 그냥 거칠게 대충 구별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대략 360개 이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사법정보, 법원에서 하는 절차이죠. 법원에서 하는 그 절차에 검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검사는 그래서 국가사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국가행정사무만 하고 이 검사는 국가행정사무와 연결돼 있으면서 국가사법사무도 한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이 국가사법사무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공무원이 자기들이 지금은 이제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검사의 수사만 생각하지만 이것이 법원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손 대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은 이 헌법주의 국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이 건국 헌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은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이 모든 이념들이 그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것이 조국시 등 그 소위 변혁 세력, 한간에서는 좌파다 혹은 집단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혁 세력, 우리의 체제 이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 일이 검사의 독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조직인 검찰청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점점 축소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사를 일제 순사처럼 이야기를 해서 검사가 억울한 국민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도 대한민국의 시스템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지 지금만이 아니고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면 이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은 헌법에 따른 법률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그저 발밑만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들을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이 변혁 세력은 헌법이 만들어 놓은 국가 조직이 아니고 위원회 체제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회 하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누가 참여하냐 하면은 자기들 아는 사람만 참여합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목이 묶이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해체 작업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경우는 어떤가? 그들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검찰보고 사무규칙, 이러한 법들, 법률을 위반한 검찰사건 사무규칙,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만들었든 장관이 만들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위법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또 그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한 몇 개 항목은 아예 위법한 것들, 그것을 내놓고 그 조직을 상당히 크게 키워서 사실상 검찰청의 일부를 법무부에 들여놓고 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병원에서 돈만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된 추미애 원무과장 그리고 병원 경영진이 외과의사, 외과과장 윤석열과 외과의사 검사 1, 2, 3 그들에게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 환자는 수술해라. 저 환자는 염증이라고 진단해라. 이런 짓을 하는 셈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잘못돼 왔다. 그렇지만 검찰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검사의 파워다. 이런 것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주의, 그러니 국민주권주의를 지키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설령 제 아무리 부패한 권력이 그들을 공격하더라도 검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현재에도 이제 뭐 자본주의가 DNA로 돼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도 없고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돈을 문재인 씨가 쓰는 것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돈을 집단주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월급에서 반 띄고 주겠다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그런 국민들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 것, 사유재산제, 나의 자유 이것을 주장하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이 헌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변혁 세력이 30년을 노력을 해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힘이 곧 윤석열의 힘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나오는 힘이다. 따라서 검사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